잘 보세요. 지금 수학 1이 여러분 지금 수학 나형인가요? 가형인가요?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것 같죠? 수학 가형인데요. 수학 가형 구조가 수학 1이 40%, 4%? 40%, 수학 2가 40%, 선택이 20%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가 전체 30문제인데 지금 설명 잘 들으세요. 전체가 30문제면 사실 20% 같으면 6문제죠. 그렇죠? 6문제인데 이게 5문제로 5문제로 결정이 됐어요. 그럼 이게 5문제로 결정됐으면 이 두 개를 합해서 나머지 25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25문제가 되면 뭐 하나가 아마 그 13문제, 하나는 12문제 이렇게 될 거예요. 설명 잘 들으세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아마 이게 12문제, 이게 13문제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 있어요? 왜 수학 2가 이렇게 더 13문제가 되느냐? 과거의 그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 1이 20%, 수학 2가 30% 출제됐어요. 지금 같이 맞춰놨으니까 하나를 더 낸다면 뭐 여기서 내겠죠. 그럼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수학 2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수학 2를 공부하는데 이 13문제 중에서 일단 뭐 미분 문제는 한 3문제 정도는 출제가 됩니다. 되겠어요? 그 3문제 정도 출제되는 것이 앞에서 한 문제, 뒤에서 두 문제인데 뒤에서 두 문제라는 건 극대국수와 그 응용에 관련된 거예요. 선택에서 여러분이 미적분학을 선택을 제일 많이 합니다. 지금 보통 미적분학 많이 선택하고요. 미적분학은 그 삼각함수하고 앞에 삼각함수하고 그다음 미분 적분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5문제가 나온다면 뭐 선택 미분에서 2문제, 선택 적분에서 2문제, 그다음에 앞에 삼각함수에서 1문제 정도 출제가 될 거예요. 나오시는 문제 유형들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게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 미적분학 강의를 언제부터냐고 자꾸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얘기하는데요. 미적분학은 말 그대로 미분하고 적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미분 이제 끝나거든요. 끝나갑니다. 끝나가는데 미분이 끝나기 때문에 선택 미적분을 좀 해야 될 때는 왔어요. 또 앞에 삼각함수도 있잖아요. 제가 뭐 다른 건 몰라도 또 이과 삼각함수는 전문이에요. 왜 이렇게 웃지? 그래서 이 미적분학에서 앞에 그 이과 삼각함수를 공부하고 이렇게 쭉 해서 그 미분하고 적분 들어가는데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그리고 이외에도 이산수학을 선택한 학생도 있고 확률 통계를 선택한 학생도 있어요. 이산수학 선택 학생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이산수학에 대한 뭐 동영상 강의라든지 학원에서 수업 그 패턴을 못 봤을 거예요. 거의. 아마 한두 군데 정도 나와 있을 수도 있겠죠.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참고서도 지금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이산수학은. 판매가 안 될 거라 이거죠. 소위 별로 이렇게 수요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확률 통계는 뭐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산수학이나 확률 통계를 선택한 학생이 혹시 좀 많이 있으면 제가 이 금년에 동영상에서 이산수학이나 확률 통계 수업을 해주겠지만 많지 않을 때는 저도 사실 생각보다 바쁘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학생들이 이산수학이나 확률 통계 선택해놓고 그냥 뭐 폴수학에서 할 줄 알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배렸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시끌시끌할 수도 있기 때문에 2학기 정도에는 아마 들어갈 겁니다.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혹시 선택한 학생들 2학기 그러니까 2학기 때 들어간다 그러면 시험 다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 나쁜 학생이에요. 알겠어요? 2학기 때면 이산수학도 뭐 2달이면 땡이고 확률 통계도 2달이면 땡이에요. 여기 이과 미적분 선택은 한 2개월 정도 범위 내에서 끝내도록 지금 할 거예요. 이건 좀 양이 많은 편이에요. 생각보다. 이건 양이 적어요. 교수님 책이 비슷하던데요. 이산수학 책에 보면요. 50%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시험 보면서 벗어나 있는 거야. 나머지 50%예요. 50%를 갖다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A4 용지 한 장에 끝나요. 시험 나올 수 있는 게. 그렇게 양이 적어요.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 미적분학 선택한 학생은 일단 1학기 때 열심히 해보세요. 했는데 계속 5개 중에서 하나 맞고 무슨 얘기 있어요? 2개 맞고 그럼 조금 위험하지 않아요? 좀 불안하다 이거야. 그때는 뭐 2학기 때 한번 이산수학 제가 하게 되면은 광고가 아닙니다 이건. 혹시 하게 되면 그냥 참고로 보세요. 그럼 왜 이산수학이 절반밖에 안 됩니까? 확률 통계도 절반밖에 안 돼요. 미적분학은 다 해야 돼요. 그 차이예요. 책은 비슷비슷해도. 그럼 왜 이산수학은 절반밖에 안 씁니까? 이 이산수학은 이산수학이나 확률 통계는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앞에 거를 선행학습하지 않아도 공부할 수 있도록 교재가 제작이 돼 있어요. 교육과정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고등학교 1, 2학년을 공부를 안 했어도 이산수학이면 이산수학만 단독적으로, 확률통계면 확률통계만 단독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앞에가 쓸데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산수학 교재 앞에 보면은 특별한 집합이 아니라 집합에 대해서도 설명이 돼 있고, 합집합, 교집합 이런 거. 합집합은 합집합 원수개수는 각각의 원수개수 더한 다음에 교집합 원수개수를 빼준다 이런 것도 들어있고, 수학 스타티카 공부한 거죠. 또 이산수학만 별도로다 보니까 여기 다루게 될 어떤 행렬에 대한 설명도 있어요. 뭐 행이다, 열이다, 무슨 형식이다, 무슨 양있지. 등차 수열도 한 페이지 나와 있어요. 등차 수열, 첫째 항을 A, 공차를 D를 한다. 등비 수열 나와 있어요. 무슨 양있죠. 이 앞에 거를 공부하지 않았다는 전제 조건에서 이산수학이라는 게 나온 거라고. 그럼 이산수학이 별 특별한 거냐? 과거 수능에 출제가 계속 되어 왔었어요. 비둘기집의 원리 다 돼 있던 거예요, 과거 수능에. 그 중에서 이산적인 것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책은 두껍지만 그 중에서 공부를 꼭 해야 될 부분을 골라내면 한 반 정도. 무슨 말이세요? 한 반 정도. 그 외에는 결국은 별도로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이거 하기 위해서 별도로 등차 공부하겠어요? 등비를 공부하겠어요? 행렬의 기초를 공부하겠어요? 이거를 성분이라 한다. 이거 일행이다, 이행이다. 이거 안 하잖아요. 그걸 다 뺀다면 책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 절반 줄어든 거를 A4 용지로 구분해보면 한 장이라 해요, 한 장. 그러니까 결국 난이 정 안 되면 막판에 가서 한번 생각해볼 가치가 있어요. 무슨 얘기 있어요? 그 전에 먼저 할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대학에서 지금 현재 주로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이과 학생이잖아요. 근데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서 가든 나든 상관없이 아무거나 선택해다. 의외로 많이 있어요. 서울도 있어요. 가형, 나형, 자유선택이 있는 학교가 있다 이게요. 그런 경우는 지금도 아직 안 늦었으니까 그간에 동영상 듣거나 강의 들은 게 아깝지만 나형을 선택하세요. 왜냐하면 요새 최근에 여러분 들어봤겠지만 표준점수 자체가 지금 과목별로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지금 만점을 맞으면 표준점수에서도 만점을 맞도록 5구간으로 나눠서 조정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폴클럽에 이제 폴수학 사무실이 완전히 지금 오늘 99% 세팅이 됐기 때문에 오늘 밤부터 제가 시험 가동해서 이제 자료들을 폴클럽에 계속 올려줄 거예요. 올려줄 텐데, 만약에 그 대학에서 가형, 나형에 대해서 자유선택을 해라, 이과에서. 그럴 때는 나형을 선택해도 좋아요. 무슨 말이 있어요? 근데 어떤 대학은 치사하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형을 선택할 때는 과학을 선택하고, 나형을 선택할 때는 사회를 선택해라, 이렇게 나온 데가 있다고. 무슨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점수에 불이익을 주는 대학들이 되게 수도권에는 별로 없어요. 거의 지방이에요. 뭔데? 우리 안 가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불이익을 안 준다면 가형하고 나형을 평균을 내보면 나형 평균이 높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수학 1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되니까. 나형 평균이 그냥 높았을 때는 과거에는 표준점수로 바꿔보면, 예를 들어서 가형은 전체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평균이 좀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좀 낮아졌을 때 표준점수가 유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금년은 지금 과도기적으로 만약에 가형, 나형 자유선택이 된다. 그리고 지금 발표한 것처럼 발표를 해서 이제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한다는데 거의 확정될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결국 가형을 선택하든 나형을 선택하든 또 사회에서나 과학 같은 데서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불이익을 안 준다. 이런 형태. 지금 현재 발표는 사회과학만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선택은 사회과학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우리가 나중에 미적분학 선택하거나 이산수학 선택하거나 확률통계 선택하거나 사실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점수들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평균에 따라서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은 공부를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한 3월, 4월, 5월 정도 모의고사까지 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뭔가 여러분들이 윤곽을 잡아서 어떤 데 매진을 해야 돼요. 즉 토끼를 2마리를 쫓을 거냐 3마리를 쫓을 거냐. 2마리 쫓을 수도 있지. 한 놈은 손으로 잡고 한 명은 총으로 쏴도 되니까. 알겠어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당장 모든 걸 결정하지 말고 제가 한 3, 4월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탐색을 해봐야 돼요.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올릴 거고, 또 모의고사 지금 현재 11월 달 보는 모의고사까지 진도나 일정이 모두 발표가 됐습니다. 모두 발표가 됐는데 그게 이제 시중 이런 신문 같은 데 발표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건 제가 오늘 밤에 바로 폴클럽에 올릴 거거든요. 올리면 여러분이 보고 이제 그때그때 참고를 하면 돼요. 무슨 얘기세요? 언제 어떻게. 우리 학교는 또 어디 걸 보는 게 학교에 따라 달라요. 또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 맞춰서 보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특정 방송에서 문제를 낸다, 강의 내용에서 문제를 낸다, 그래서 그 선생님, 그 출연한 선생님들의 강좌가 열리면 어쩌저쩌 여러 가지 얘기 있고 그러는데,
폴수학 듣는 학생들은 내가 누차 얘기했지만은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겠죠? 내가 항상 이제 폴수학 들으면 별도로 그 특정 방송 교재나 기존 다른 교재를 못 봐도 돼요. 이것도 벅차요. 벅차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2학기 때까지 가면 가형을 선택했든 나형을 선택했든 폴수학 공부하는 학생들은 아마 거의 완벽하게 적중이 됩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무슨 얘기세요? 우리 공부하는 양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그냥 초짜로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부터 얘기할 것도 없어요. 웬만한 폴수학 아는 수학생님들 같은 경우는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고 이 프린트도 좀 달라 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만의 비밀인데 어떻게 됩니까? 무슨 비밀입니까 이게? 오히려 그렇게 겸손하게 달라고 그러는 게 고맙죠. 그래서 이 학생들 정말 좀 잘 가르쳐주고 학생들 좀 쉽게 이렇게 해야지. 수학 때문에 골치 아팠다 그러면 대학 가도 골치 아프다니까요. 특히 여러분 지금 자연계죠. 대학 가면 1학년 때 지금 미적분학 공부할 거예요. 1학년 때 공부하는 미적분학은 미분하고 적분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번역이 미적분학이지. 캘큘러스라는 책인데 그 책은 60년대 나온 책입니다. 여자가 서지 랭이라고 그 사람이 주로 한 책이 번역되거나 각 서울에 있는 이과 학생들이 1학년 때 수학을 공부해요. 수학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가서 공부하면 돌아버릴걸요 아마. 또 일부 공대 간 학생들은 공업수학이라고도 공부해야 됩니다. 공업수학. 공업수학은 글자만 공업수학이지 원래 책을 보면 서울 전화번호보다 더 두꺼워요. 글씨 사이즈는 서울 전화번호하고 비슷합니다. 어느 정도 양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공부합니다. 다행히 전체를 안 하니까 어느 대학에서나 다행이죠. 몇 단원 골라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학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인문계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때 가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잘 들어야 됩니다. 대학 수학 단과하는 데 있어요 없어요? 아마 폴수학에서 대학 수학 단과하면 학생들 엄청 올걸요. 그만큼 수학 때문에 골머리 아파합니다. 골머리 아파한다. 인문계도 마찬가지야. 경영학과 경제학과 가면 역시 수학해야 돼요. 인문계는 더 돌죠. 이과 미분, 이과 적분 나눈 상태에서 대학교 1학년 때 가면 말만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다 수학한다 이게. 경영수학. 이름은 똑같아요. 캘큘러스인데 경영학과에서는 경영수학이라고 그래요. 경제학과는 경제수학이라고 그러고. 내용은 똑같아요. 표지가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과 미적분을 공부 않고 바로 그걸 하니까 안 되죠. 힘들어요. 그래서 그 대학교도 가서 수학도 머리 아프죠. 사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수학을 위해서 잘 못하고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차례 얘기했다시피 나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거예요. 무슨 얘기 있어요? 점수는 좀 덜 맞아도 좋아요. 내가 못해서만 맞는 거 아니다. 실수했다. 이런 정도로. 못 맞아도 절대 어려운 건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개념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수학 못하고 대충 수학을 못한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사회에 출발하면 나는 40살에 대해서 무슨 사업하거나 했을 때도 수학자만 나오면 움츠려진다 이게. 잠깐 기가 죽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해놔야 된다. 자, 지금 설명은 5분이면 되는데 충분합니다. 이게 만약 다른 데 설명하려면 1시간 갖고도 안 돼요. 여기 봐요. 5분이면 돼. 정신 바짝 차리라고. X축이 있어요. X축은 Y값이 0인 것들만 모아놓은 건데 X축에서는 Y값이 뭐예요? 양수. X축 밑에는 Y값이 뭐예요? 음수. 자, 끝납니다. 보세요.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1이고 2고 3이다. 근데 이 그래프가 Y는 이꼴 fx인가 했더니 Y는 fx가 아니라 Y는 f'x다. 그럼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그래프의 Y값은 그 값 자체가 바로 f'x 값을 나타내는 거야. 끝까지 잘 보세요. 끝까지 잘 봐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Y는 이꼴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극점 x 앞을 구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극점 x 앞을 구하면 주어진 식을 미분해서 0으로 놓는다고. 지금 지난 시간에 계속 했던 거지. 주어진 식을 미분해서 0으로 놓는다 이거지. 주어진 식을 미분해서 0으로 놓는다는 것은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을 찾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는 y값 자체가 바로 도함수야. 그러니까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이라는 게 바로 y가 0이 되는 x값이니까 1, 2, 3이 되죠. 무슨 얘기 있어요? 즉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f'x는 0이 된다. x가 1, 2, 3일 때 이런 얘기예요. 이 fx가 혼동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 전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원래 y는 이꼴 fx가 있으면 y는 이꼴 fx는 이건 증가감수를 따지지만 f'x 그래프에서는 부호를 따진다 그랬죠. 또 여기에서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냐는 건 fx에서는 증가감수를 뜻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y는 이꼴 f'x 정치발 7차례에서 도함수 그래프입니다. 자, 우선요 1을 기준으로 해서 y값이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죠. 1을 전으로 해서 y값이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지.
그럼 y값이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다는 건 f'x의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지. 그 말은 fx가 뭐예요?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었다. x가 1일 때. y는 이꼴 fx 그래프는 주어있지 않지만 y는 이꼴 fx라는 그래프가 있다면 x가 1일 때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었을 거예요. 왜? 도함수가 양에서 음으로 바뀐 걸로 봐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1이라는 것은 극대점의 x좌표가 되겠죠. x 이꼴 1에서 극대가 되겠지. 뭐가? 이 그래프가 극대라는 게 아니라 이건 도함수 그래프고 y는 이꼴 fx라는 그래프가 지금 커튼 속에서 숨어 있는데 얘는 x가 이럴 때 극대가 될 거라 이런 얘기예요. 됐어요? 안 됐어요? 그 다음! 정신바짝 차리고요. 그럼 극대값은 x가 이럴 때 값이니까 f1이 극대값이 되는 거예요. 1을 집어넣었을 때 y값이니까 극대값은 f1이 되는 거죠. 되겠죠? 그러면 다시 이번에 2일 때 보세요. 2일 때는 이 도함수 그래프입니다. y값이 2 전에서는 음이었다가 그 다음에 양으로 바뀌었지. 그러면 도함수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다.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fx는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었다.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었으니까 그 점에서 극소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었다.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다. x가 2를 기준으로 그랬다. 이게. 따라서 x가 2일 때 극소값을 갖는 거야. 극소값 구하라! f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돼. fx에 2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f2가 극소값이 된다. 그럼 도함수의 해석은 뭐냐? 도함수 그래프를 딱 봤을 때는 x축과 만나는 점 있죠? x축과 만나는 점. 그게 바로 y가 0인 점이죠? 즉 f'x가 0인 점. f'x가 0인 점이 이 x값이 바로 극점의 x좌표잖아요. 우리가 y는 이꼴 fx라는 그래프가 있으면 극대 극소가 할 때 주어식을 미분에서 0으로 놨잖아. 그래서 나오는 x값이 극점의 x좌표였잖아요. 따라서 도함수 그래프에서 x축과 만나는 점들이 도함수 그래프의 x절편, x축과 만나는 x좌표가 일단은 극점의 x좌표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후보가 되는데 후보. 한번 해보세요. 후보. 자, 그러면은 아까 보니까 x가 1일 때는 도함수가 양에서 음으로, 그럼 fx는 증가해서 감소로, 그러니까 x 이꼴 1에서 극대였죠. 2일 때는 어떻게 돼요? 극소. 그럼 x가 3일 때도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죠.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으니까 f'x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다. fx는 증가다 감소했다. 그럼 x가 3일 때 뭐가 되겠어요? 극대가 된다. 이게. 여기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도함수 그래프 보는 법. 이렇게 하려니까 아우 땀나잖아요. 자, 이게요. 풀장이라 생각하세요. 풀장 뭔지 알지? 저는 풀장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요. 이거 봐. 집중. 풀장.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덥다고 생각해요. 풀장입니다. 풀 있지, 풀. 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담겨 있는데 너무 날씨가 덥다. 그 들어가면 좋다 이거예요. 됐어요? 한참 놀고 있는데 다들 나와라. 다들 나와. 이제 그만 놀아. 이제 청소해야 되니까. 그러면 애들 같은 그럴 거 아니에요. 싫다 이거야. 알겠어요? 자, 집중. 도함수 그래프는요. 왼쪽에서부터 쭉 보세요. 왼쪽에서부터 들어가는 순간 극대. 나오는 순간 극소. 들어가면 극대. 나오면 극소. 됐어요? 그러면 믿을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여기 1, 2, 3 y는 이꼴 f 프라임 x 도함수 그래프. 그러면 1, 2, 3에서 y 값은 0이 돼요. 그럼 x가 1일 때는 뭐예요? 극대. 극대 갖고 와라 f1. 무슨 양 있지? 2일 때는 뭐예요? 극소. 극소 갖고 와라 f2. 3일 때는 들어갈래다 만 거죠. 기분만 나쁘지. 자, 이 점에서 부호 변화가 없어. 잘 봐라. 이게 양이고 0이 됐다가 양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양이냐? 원래 그림 그려보면 이건 양이라는 것은 f'x가 양이라는 것은 증가하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증가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이 3이란 얘기야. 우리 3차 함수에서도 경험해봤어. 4차 함수도 경험했고. 극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건 극값을 갖지 않죠. 따라서 도함수가 0이라 해서 무조건 극점 x좌표는 아니에요. 됐어요? 안 됐어요? 부호의 변화가 없잖아요. 증감의 변화가 없으면 극값을 갖지 않는다. 이게. 그러니까 풀장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2판 4판입니다. 알겠어요? 그 극대점 x좌표, 극소점 x좌표 구하는 방법은 이걸 풀장이라고 생각하라 이거야. 저는 선생님 물이 무서워요. 반대로 생각하세요. 알겠어요? 반대로. 자, 그러면은 그 정도 실력을 가지고 28번부터 보겠습니다. 28번 프린트 보세요. 28번은 함수 fx 더 함수 f'x 그래프예요. 연필 잡고 준비하시고 연필 잡고
함수 fx의 도함수 f'x 그래프가 그린 것 같다. fx가 극대값을 갖는 x값을 구하라. 극대값을 갖는 x값을 구하라 했는데 현재 주어진 그래프는 도함수 그래프죠. 도함수 그래프니까 극대값을 갖는 x값 구하라. 2죠. 땡. 무슨 양 있어요? 극소값을 갖는 x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하고 얼마? 4. 상황 끝. 됐어요? 좋아요. 그 다음 29번. 29번 문제는 함수 fx의 도함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다. 그래프 잘 보세요. 무슨 그래프예요? 도함수 그래프. 무슨 그래프예요? 도함수 그래프. fx가 극소값을 갖는 x값을 구하라 했죠. 극소값을 갖는 x값 몇 개 나옵니까? 하나. x가 얼마일 때? 0. 무슨 일 알겠지? 그 다음에 30번. 30번은 다음은 함수 y는 equal f'x 그래프이다. 도함수 그래프죠. 다시 도함수 그래프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도함수 그래프가 지금 포물선 2차 함수죠? 그럼 원래 함수는 몇 차겠어요? 3차겠지? 그럼 3차 함수가 있는데 극대값은 3일 때 극소값을 구하라 했지? 자, 이 문제 칠판 보세요. 집중. 자, y는 이거 좀 지난 시간 복습이네 이거. x 함수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극대값이 3이다. 극소값을 구하라. 얼마냐? 칠판 보세요. 그리고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y는 equal f'x 그래프예요. 도함수 f'x 그래프. 그 다음에 x절편. 이 도함수 그래프 x절편은 0하고 2가 나와 있습니다. 진지하게 잘 봅시다. 친한 여러분. 집중. 지금 이 문제는요. 이 도함수 그래프니까 원래 우리가 이 극값을 구하려면 잘 들어. 원래 이 극값을 구하려면 얘를 미분해서 0으로 넣을 거예요. 근데 얘를 미분해서 0으로 넣으면 f'x, fx를 미분해갖고 0으로 넣을 거라고. 되겠어요? 근데 도함수 그래프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0으로 하는 x값,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 즉 이 그래프 y가 0이 되는 것은 0하고 2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걸 만족하는 x값은 0하고 2가 나올 거예요. 이건 동의하세요? 알고 봤더니 도함수의 x절편은 x축과 만난 점의 x좌표입니다. 도함수의 x절편은 극점 x좌표가 될 수 있는 거죠. 극점 x좌표. 대답해주세요. 극점 x좌표. 극점 x좌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게 돼 있냐면 원래 이거를 원칙적으로 푼다면 이 식을 미분을 해요. 미분하면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퀄 0. 이거의 두 근이 0하고 2가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겠죠? 그러면은 결국 이거의 두 근이 0하고 2라는 것은 근과 계수관계에서 두 근의 합은 2, 두 근의 곱은 0,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에서 a값, b값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a값, b값이 완성될 거 아니에요? 그럼 c값만 알면 되는데 극대값이 3이라 그랬죠? 극대값이 3이라는 게 바로 c값을 구하기 위한 조건인데 지금 보면 x가 0일 때 극대죠. 들어가잖아요. 들어간다. 무슨 알겠지? 0일 때 극대니까 x에 0을 집어넣으면 극대값이 나온다. x에 0을 집어넣으면 극대값 3이라는 건 c가 3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a, b, c 값 다 구했죠? a, b, c 다 구했으니까 극소값 구하는 얘기죠? 도함수 그래프를 보니까 x가 얼마일 때 극소예요? 2일 때. 그러면 여기다 x는 2를 집어넣으면 드디어 극소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 스토리는 알겠어요? 그러나 권장사항. 이거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하는 거고 극소값을 구하라는 것은 3차 함수죠. 3차 함수는 극대값 극소값에서 어느 게 커요? 극대값이 크다. 설명했지? 그럼 3차 함수에서 극대값이나 극소값 중에서 어느 하나가 주어지면 우리는 극대값 극소값 차이만 알면 끝나는 거죠. 지난주에 했잖아요. 3차 함수의 극대값 극소값 차이를 알면 극소값 알면 극대값 알고 극대값 알면 극소값 하는 거니까 3차 함수의 극대값 극소값 차이 공식을 다시 한번 여기서 복습을 하자. 어떻게 했어요? 3차 함수의 극대값 극소값 차이. 극점 x좌표 차이. 몇 승? 3승. 뭘 곱해요? 2분의 절대값 a. 생각이 잘 안 난다고요? 극점 x좌표 차이. 3승. 곱하기 2분의 절대값 a. 그럼 극점 x좌표가 도함수 그래프에서 x좌표 극점 x좌표지? 극점 x좌표 얼마예요? 0하고 2지? 그러니까 얼마 차이 나요? 2. 이거를 3승. 곱하기 2분의 절대값 a. a는 x 3승 개수. 1이니까 절대값 쉬워 남아나. 결국 차이가 얼마 나옵니까? 4. 그럼 극대값 극소값 차이가 4가 나오는 걸 알았으니까 극대값이 3면 극소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이렇게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아까처럼 이렇게 하는 걸로. 됐어요? 좋아요. 그 다음 31번. 31번은 그때 수능에 출제된 문제인데요. 31번은 수능에 출제된 문제인데 y는 fx의 도함수 그래프가 그린 것 같다.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보세요. 지금 현재 주어진 그래프가 뭐예요? 도함수 그래프죠?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도함수 그래프. 도함수 그래프. 도함수 그래프란 말을 지금 두 번 따라 했잖아요. 따라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가요. 그게 딱 체계가 잡혀요. 체계가. 책갈피가 생긴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착착착착 들어가는 거예요. 어? 그 앞에 뭐 요리하더라도 설탕 따로 담고, 소금 따로 담고, 그 다음 고춧가루 고춧가루 따로 담고, 후추 따로 담아야지. 그걸 한 통에다가 전략한다고 다 담아버리고 색깔별로 나중에 넣는다? 안 된다 이거야. 어? 판을 빡빡빡 나눠야 돼요. 자, 31호 문제를, 자, 다시 도함수 그래프. 도함수 그래프에서는 증가함수를 보는 게 아니라 부호를 보는 겁니다. 됐어요? 도함수 그래프에서는 부호를 본다. 나중에 미적분 선택하면 그때 간 증가함수도 보긴 해요. 그러나 일단은 수학 2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니까 도함수 그래프는 부호를 보는 거야. 양이냐 음이냐 0이냐 이걸 보는 거야. 알겠어요? 또 0일 때도 그 전후에 부호의 변화가 있냐 없냐를 봐두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수능 문제 좀 봅시다. 자, 1번. 지금 도함수 그래프고 밑에 보기에는 다 fx예요. 따라서 fx.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도함수 그래프를 보고 fx에 대해서 추정을 하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런데 도함수 그래프에서 부호의 변화가 원래 함수에서는 증가함수의 변화다. 이점을 기억하고 보시면 되겠어요. 1번. fx는 구간 마이너스 2,1에서 증가한다.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서 도함수는 양이에요, 음이에요? 둘 다 되지? 그게 틀렸죠. 무시하겠죠? 도함수가 양이면 fx가 증가하고 도함수가 음이면 감소한다면서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2,1에서 이 위에 보니까 그 도함수 값은 저기 이 그래프의 y값 보니까 음도 있고 양도 있죠? 그럼 이런 경우는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는 거지. 감소하다 증가로 바뀌고 이렇게 되는지 항상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2번. 구간 1과 3 사이에서 1과 감수? 감수? 10년 감수예요? 감소입니다. 자, fx는 구간 1,3에서 감소한다. 1과 3 사이에서 y값은 어때요? 양은 다 돼 있죠? 틀렸죠. 무슨 양 있지? 그 다음 3번. fx는 구간 4,5에서 증가한다. 맞죠? 4와 5 사이에서 y값은 무슨 수예요? 그래프 해보니까 양수. 여기서 y가 양수란 건 f'x가 양이라는 얘기지, f'x가 양이란 건 fx가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3번은 맞은 거예요. 무슨 양 있어요? 4번. x 이퀄 2에서 극소이다. x가 2일 때 들어가고 있죠? 극대. 또 x 이퀄 3에서 극소이다. 아니지. x 3일 때는 뭐라고 얘기나? 아무것도 아니지 지금. 순진한 보기죠. 이게 만약에 fx 그래프란 말이 되지. 그렇지만 이건 도함수 그래프야. 도함수 그래프는 부호가 변화가 생길 때 원래 함수 fx가 증가함수 됩니다. 깔끔하게 이걸 알 수 있어야 돼요. 됐죠? 그래 문제 변형돼도 얼마나 푸셨겠죠? 자, 11호. 자, 11호는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집중. 도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냐면, 도함수 그래프가, 자, 이렇게 가다가, 일단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가, y는 f'x 그래프인데요. 문제는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점의 개수를 구하라. 함수 fx가 극대, 극소가 되는 점은 몇 개냐? 되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점에서 뭐가 돼요? 이건 도함수 그래프니까, 원래 함수는 이 점에서 극소겠죠.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 이 점에서 극대. 이 점에서는 나올래다가 만 거예요. 그 아무 상관 변화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여기서 뭐예요? 극소.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되죠. 들어갈래다 만 거니까. 그러면 결국 도함수 그래프에 보니까 이렇게 점 찍은 3개 있죠. 이때 원래 함수는 지금 없죠. 원래 함수는 극대 또는 극소가 될 거예요. 극대 또는 극소 값을 갖는 x값은 점이 몇 개냐? 몇 개예요? 3개. 어때? 확인할 수 있겠어요? 참고로 이런 경우 그래프. 자, 집중. 이런 경우는 0은 0인데 그 전에도 양이고 그 후에도 양이니까 그래프에서 얘기했죠? 올라가다가 증가하다가 잠깐 멈춰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예요. 이런 점은 언덕이고 순간적으로 접선의 길이는 0이 나오지만 극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때? 얘기 되겠죠? 좋아요. 설명 이걸로 다 끝난 것 같지만 아니야. 뒤에 쭉 가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3번부터 잘 봐야 됩니다. 33번. y는 equal fx 그래프이다. 이번 fx 그래프가 주어지고 도함수 그래프로 가장 적당한 것은 그랬죠? 자, 여기 앞에 보세요. 여러분. 도함수 그래프가 주어지고, 뭐야? fx 그래프가 주어지고 도함수 그래프로 적당한 것은 그랬지? 그러면 fx의 증가감소는 도함수의 부호의 변화와 같습니다. 알겠어요? 다시 fx의 증가감소가 어떻게 돼요? 도함수의 부호의 변화. 그 다음 주의사항이 있어. 집중. 여러분. 잠깐 보실래요? 자, 이 그래프는 뭐 별 특별한 일, 곧 이런 일이 생길 거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프가. 중간에가. 이 점의 x값이 3이다. 그럼 이런 경우 이게 y는 equal fx다. 그럼 이럴 때는 x equal 3에서 미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도함수 그래프에서는
x가 3인 점이 없어야 돼요. 펑크 하나 있어야 된다. 아니 x가 x 3집은 f'3이 존재하면 안 되지. 무슨 양 있어요? 자, 이런 경우 f'3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f'3은 x가 3이 접선의 기울기인데 왜 좌측 그래프와 우측 그래프 보는 거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x가 3이 펑크 하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봐주세요. 다시. 여러분 좀 더 세뇌가 돼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fx의 증가감소가 f'x는 어떻게 표현돼요? 부호로. 됐지? fx에서 증가감소가 변하면 f'x는 부호가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정신 바짝 차리세요. 부호라는 것은 y값이 양이라는 건 x축 위에 x축 밑에 y값 음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꼼꼼하게 풀지 마세요. 꼼꼼하게 푸는 게 아니야. 즉 단서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답을 내는 게 뭐냐, 단서를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프린트를 눈여겨서 보세요. 아, 이거 어떻게 이게 fx를 보고 보기를 찾을 수도 있고, 보기를 찾을 수도 있고, 보기를 보고 fx를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우선은요, fx 그래프를 볼 때는 증가감소를 따진다 그랬죠? 부호가 아니라 증가감소를 따진다. 그럼 fx에서 뭘 하나 잡아볼까? 제 생각인데요. 2와 4 사이에서 fx 그래프 감소입니까? 증가입니까? 위의 그래프가 fx, 2와 4 사이. 2와 4 사이에서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럼 2와 4 사이에서 감소하고 있다면 fx 그래프가 2와 4 사이에서 감소한다면 f'x 그래프가 제대로 돼 있다면 보기에서 제대로 돼 있다면 2와 4 사이에서는 f'x는 음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2와 4 사이에서는 f'x 그래프는 x축 밑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x축 밑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2와 4에서는 x축 밑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기 2번 날아가고 보기 5번도 날아가는 거죠. 날아간다는 건 무슨 얘기겠지? 보기 2번하고 보기 5번은 2와 4 사이의 값이 양수니까 말이 안 되잖아. 됐어요? 그 다음 남아있는 보기 1번, 3번, 4번을 보니까 보기를 먼저 보세요. 보기를 보니까 4보다 클 때는 다 양수네요. 그럼 4보다 클 때는 다 양수라는 것은 위에 그래프에 x가 4보다 클 때 증가되는 거 확인되는 건 끝나고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1과 2 사이에서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위에 fx 그래프 보세요. 1과 2 사이에서 증가해요? 감소해요? 그래프가 좀 천천치만 2가 좀 표시가 잘못되어 있다. 제가 아직 조금 약간 미숙해갖고 표시를 잘못한 거예요. 원래 앞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거 하다가 전체를 베른 적이 많기 때문에 그냥 말하면서 하려고 내가 지금 넘어갔던 거야. 1과 2 사이에 증가죠? 그러면은 1과 2 사이에서 값은 뭐가 돼야 돼요? 양수. 1과 2 사이는 양수가 돼야 되는데 남아있는 보기가 1과 2 사이 다 양수니까 괜히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애매해진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니? x가 0보다 작을 때도 다 양수죠? 다 증가하고 있죠? 그럼 이거 그림이 좀 사실 약간 여러분들 좀 조심은 해야 되는데요. 그 1일 때를 보세요. 1일 때 기준으로. 야, 이러면 골치 아픈데. 1일 때 기준으로 보세요. 1일 때 기준으로 이 그림을 내가 안 그려갖고 이거 참 애매하다. 자, 여기 보세요. 그림을 좀 수정합시다. 이 상태로는 몰라요. 어이구. 그림을 옮겨왔더니 여기 봐. 이 그림을 출제하신 분이 잘못 낸 거예요. 그림이 이렇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 봐. 집중. 여기 봐. 여러분 이제 문제 풀다가 보면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뾰족한 그림, 이런 거. 이 그림 처리 잘해야 돼요. 한번 대답하세요. 뾰족. 뾰족. 그때 이게 y는 이꼴 fx 그래프인데, fx 그래프가 뾰족하잖아요. 뾰족했을 때 이게 도함수 그래프에서 어떤 표시가 되는가, 이걸 좀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그 그림도 지금 뾰족하게 고칠 거예요. 뾰족하게 고칠 거예요. 여기 보세요. 뾰족했을 때 도함수 그래프 어떤 게 있는가를 잘 보세요. 여기가 만약에 3이다. 그럼 도함수 그래프는 x 3일 때 일단 미분 불가능하죠. 지금 뾰족하면 아까 우리 미분 불가능했잖아. 미분 불가능하니까 F'함 상값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y는 이꼴 도함수 그래프에서는 x가 3일 때 y값이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니까 펑크가 나 있어야 돼. 펑크가 나 있으면 특징. 펑크한 두 점이 떨어져 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펑크한 두 점이 떨어져 있다. 그 왜 떨어지느냐? 자, 여기 봐. 지금 떨어져 있다는 보기가 어떤 거냐면 거기서 1번이거든요. 1번이지.
1번 무슨 알겠어요? 보기에 1, 2, 3, 4, 5에서 떨어진 그래프가 1번 이렇게 동그라미 떨어져 있잖아.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 그걸 이제 설명하려고. 여기 봐. 집중. 여기 보세요. 우선 더 기본적인 사항은요. 직선이 있잖아, 직선. 이걸로 하지. 직선이 있는데, 이러면 기울기가 커지죠. 오른쪽에 올라가면. 오른쪽에 나면 기울기는 어때요? 작아져요. 여러분, 여기 이러면 기울기 음수죠? 이러면 기울기 양수지. 이때 기울기 0이에요. 근데 기울기가 양수고 음수고 신경 쓰지 말고요. 오른쪽에 쭉 올라가면 기울기는 커지는 거예요. 오른쪽에 내려면 기울기는 작아져요. 되겠어요? 그러면 이때 기울기 음수죠? 음수지. 음수인데 절대값은 어떻게 돼요? 커져요. 왜? 음수인데 작아진다는 건 절대값이 커진다는 얘기지? 됐어요? 양수인데 기울기 커지죠? 그럼 절대값은 어떻게 돼요? 커져요. 그러면은 이게 좀 이렇게 되면 기울기 양수죠? 절대값은 어때요? 커. 이러면 기울기 음수죠? 절대값은 어때요? 생각보다 커요. 생각보다 크다. 어때 되겠어요? 이게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이렇게 될수록 기울기는 절대값이 0에 가까워지고요. 세워지면 세울수록 절대값은 좀 커져요. 그러면 이런 뾰족한 그래프는 가는데 이런 뾰족한 그래프의 특성은 여기만 3이잖아요. 3 직전에는 기울기는 음수였는데 절대값은 커요. 그 순간을 지나면서 갑자기 기울기가 양수면서 절대값이 커져요. 그런데 그 접선의 기울기를 그래프로 표시한 게 y는 equal f 프라임 x 그래프, 도함수 그래프라 했는데 그럼 이런 경우는 3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3 이전과 이후가 순조롭게 가는 게 아니라 이 점을 기준으로 기울기는 음수인데 절대값은 컸다가 갑자기 절대값이 큰 걸로 바뀌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양수면서 그 바로 직전에는 지금 이런 경우 보면 음수면서 절대값이 좀 컸다가 3을 지나서면서 양수면서 절대값이 큰 걸로 갑자기 바뀌니까 이 사이가 벌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뾰족한 것들 무슨 알겠어요? 다시 이렇게 뾰족해도 마찬가지. 이렇게 뾰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그럼 이게 만약 5다. 그러면은 이게 y는 equal fx 그래프예요. y는 equal fx 그래프면 이 5인 점에서는 당연히 미분 불가능하죠. 미분 불가능하니까 f 프라임 5 값은 없어요. 즉 y는 equal fx 그래프를 보면 5일 때는 펑크가 나 있어야 돼. 펑크가 나는 게 하나가 날 수도 있고 두 개가 날 수도 있다 이게야. 없는데 그 전후에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뾰족한 점이잖아. 이런 뾰족한 점에서는 그 직전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5 바로 직전에는 어때요? 양수면서 절대값이 크지. 그러다 이걸 지난 순간 음수가 되면서 음수면서 절대값이 큰 거로 바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무스하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절대값이 큰 것끼리 양과 음이 바뀌게 된다. 뾰족했을 때는. 그럼 여기서 지금 현재 문제가 주어졌을 때 맨 처음에 보기를 제가 보니까 유추해 보건데 1번이 그렇게 스무스하게 갔던 그래프가 아니라 1번의 그래프를 이렇게 바꾸세요. 1번에 그러니까 33번에 그 1일 때 그래프 있잖아요. 1일 때 그래프 가지면 책에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프린트는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를 이걸 갖다가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바꾸시라고요. 무슨 양 있어요? 그럼 뾰족하게 바꾸면 x가 1일 때 일단 x가 1일 때 도함수는 x가 1일 때 값이 있으면 안 되죠. 이게 지금 y는 equal fx 그래프입니다. 정식 바짝 차리세요. y는 equal fx 그래프 이렇게 돼 있지? 그럼 내가 묻겠어요. f 프라임 1은 존재해요 안 해요? 이게 fx 그래프지 지금. fx는 1일 때 미분 불가능이죠? 그러면 f 프라임 1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되겠어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y는 equal f 프라임 x 그래프가 제대로 된 거라면 1일 때 y 값이 없어야 된다 이게야. 우리가 이거 하나만 알아도 보기에서 1일 때 값은 없어야 되니까 보기에서 3번, 5번이 날아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림을 다 해서 보기 찾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여러분이 fx 그래프에서 조건들을 잘 살펴가면서 그러면은 답은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4번이 되겠죠?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4번이 되겠지? 근데 여기서 1번 전 기준으로 어떻게 돼요? 그 위에 함수 여기 보세요. 여러분 집중. 1 전후로 보세요. 1 전후로 감수에서 증가로 바뀌었죠? 감수에서 증가로 바뀌었으니까 도함수 그래프가 1을 기준으로 해서 부호의 변화가 생겨야 되겠지? 1을 기준으로 해서 부호의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보기 2번은 부호의 변화가 안 생겼죠? 보기 2번은 1 전에도 음수였고 1 다음에도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보기 2번도 안 되지. 그럼 답이 될 수는 몇 번 하면 몇 번이에요? 1번 아니면 4번이 되겠죠? 보기 1번 하면 4번 되겠지? 그럼 보기 1번하고 4번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디서 차이가 생기냐면 바로 1일 때 그냥 부드럽게
그 접선의 기울기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느냐 아니면 급격하게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냐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몇 번이 답이에요? 1번이 답이라 이거. 찾는 방법 알겠죠? 좋아요. 그 다음 문제 34번에서 저도 연습해 봅시다. 34번. 34번 문제는 34번은 연소함수 y의 fx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이 주어져 있다. 다음 중 도함수 그래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 문제는 여러분 우선 전제 요건이 오른쪽에 있는 fx라는 게 있죠. 그게 만약에 3차 함수나 4차 함수나 5차 함수나 6차 함수 중에 일부라면 이거는 보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fx라는 게 있잖아요. fx라는 게 아무리 굴곡이 이렇게 심해도요. 굴곡이 심해도 문제를 낸 사람 의도에 따라서 이런 점들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2차 함수들의 역급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어진 함수를 미분하면 차수가 낮아지죠. 차수가 낮아지지. 이게 처음부터 상당히 차수가 높은 고차 함수가 아니라 뭐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어떤 2차 함수, 뭐와 뭐 사이는 어떤 2차 함수, 뭐하고 뭐 사이는 엎어져 있는 어떤 2차 함수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지금 주어진 y는 이꼴 fx 그래프가 바로 그런 형태로 그래프가 됐었어야 돼요. 지금 보기를 보시면 보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보기에 나와 있는 그 그래프들은 각 구간별로 전 보면 다 직선이지. 직선이라는 것은 이건 다 거의 1차 함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야. 그러면 결국 위에 주어진 fx 자체가 2차 함수들의 집합, 2차 함수들을 모아놓은 연결해놓은 함수다 이렇게 보는 거야. 다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속함수인 거지. 그러나 여러분이 거기까지는 너무 민감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일단 그건 참고로 하시고요. 되겠죠? 참고로 하시고 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위에 모델로 주어진 게 무슨 그래프예요? fx 그래프죠? 밑에 우리가 찾으려는 건 뭐예요? 도함수 그래프지? 그러면 이걸 양쪽을 다 따질 때 fx에서는 증가함수를, 도함수에서는 부호를 따진다 이거야. 또 조금 더 능력이 있으면 극대흡수까지 같이 보는 방법도 있다. 되겠어요? 그 다음 뾰족한 그래프에서는 미분 불가능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도함수에서는 y값을 못 구해야 돼. 못 구했는데 그 바로 전후에 급격한 변화가 있다. 뾰족할수록.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보겠어요. 자, 뭘 먼저 볼까요? 제 생각에는요. 위에 보세요. 위에 보니까 x가 3보다 작을 때는 감소하고 있죠. 그래프가 왜 이렇게 묘하게 가냐? 이게 보기 4번, 5번은요. 여러분, 그 보기 4번, 5번은 이렇게 바꾸세요.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 그래프가 쭉 나가다가 중간 3에서 끊어져 있죠, 지금. 중간 3에서 끊어져 있잖아요. 3에서 끊어져 있는데 끊어진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가는 걸로 하세요. 이렇게. 네, 계속 가는 걸로. 자, 마음의 준비됐어요? 그럼 한번 보세요. 한번 보자. 증가함수로 봅니다. x가 3보다 클 때는 감소하고 있죠. 위에 그래프에서 보세요. x가 3보다 클 때는 감소하고 있지. x가 3보다 클 때 감소한다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밑에 도함수 그래프에서는 x가 3보다 클 때는 y값이 음수가 돼야 되겠지. y값이 음수가 돼야 되니까 결국은 보기 1번, 2번, 3번이 다 안 되죠. 지금 보는 방법 알겠어요? 객관식 보기 하나만 보면 되잖아요. 섭섭해요? 일단 되겠지? 그 다음 위에 함수에서 x가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는 어때요? 엄밀한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때요? 감소하고 있죠? 위에 그래프. 위에 y는 이꼴 fx 그래프에서 x가 0보다 작을 때는 감소하고 있잖아요. 감소하면 x가 0보다 작을 때는 y값은 무슨 수가 돼야 돼요? 음수가 돼야 되겠지. 이게 보기가 잘못됐네.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이 그래프가 이게 잘못됐어요. 여러분 이거는 34번 문제는 아니에요. 됐어요? 34번 문제 잘못됐습니다. 그림이 다른 게 붙었나 봐요. 그림이. 이거 어떡하면 좋냐. 34번 나중에 그 책이 나오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하고요. 대신 같이 보겠어요. 4번을 동그라미 치세요. 답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 fx 그래프는 지우고 4번에 일단 체크를 해놓고 4번을 해석해 보자는 얘기예요. 4번. 자, 4번 한번 저랑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게 도함수 그래프죠. 도함수 그래프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지금 0보다 작을 때는 y값이 다 양수죠. 마이너스일 때만 잠깐 0이 되지. 그러니까 이 도함수 그래프 원래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함수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증가하고 있겠죠. 증가하는데 중간에 마이너스일 때 잠깐 0이 됐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봐봐. 증가하다가 잠깐 멈췄다가 바로 계속 증가하는 이런 꼴이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0일 때 단층이 생겼지. 그럼 뭘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0일 때 그래프가 뾰족하게 해서 바뀌는 겁니다. 증가가 감소로 바뀌든 감소가 증가로 바뀌는 관계없이 일단 뾰족하다. 단층이 생겼기 때문에. 되겠어요?
그 다음 0하고 1 사이에서 y값이 음수죠. 보기 4번 보세요. 0하고 1 사이에서 y값이 음수지. 그러면 원래 함수는 0과 1 사이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고 있었겠죠. 그 다음에 1과 3 사이에서 y값이 양수죠. 그러면은 원래 함수는 1과 3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방금 여러분이 연습한 34번은 나중에 다시 교정해서 드리겠고요. 33, 34를 하나 더 집어넣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하여튼 그 34번은 무시해버리세요. 무시하고 33번을 보고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도함수 그래프하고 원래 함수 그래프 관계 아시겠죠? 네, 그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서 7번. 최대최소 2호의 7번요. 최대최소 2호의 7번. 이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이 7번 문제 마지막입니다. 최대최소 2호의 7번입니다. 3차 함수 fx의 도함수, 3차 함수 fx의 도함수 f'x에 대해서 y는 이꼴 f'x 그래프가 오른편 그림과 같을 때, 그러면 지금 도함수 그래프가 몇 차 함수로 보여요, 지금? 2차 함수 맞죠? 원래 fx가 몇 차 함수라 했어요? 3차 함수라 그랬지? 정신 바짝 차리고요. 자, 그러면은 원래 함수는 3차 함수인데 도함수 그래프가 2차 함수예요. 또 하나 기억해 둘 사항이 있어요. 자, 집중. 미분하면 이런 건 어디 책에, 전 세계 어느 책에도 없어요. 자, x 함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최고 참계수가 플러스죠.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차수는 낮아지는데 부호는 안 바뀌어요. 최고창의 부호는. 무슨 얘기겠어요? 최고창의 수가 마이너스죠. 미분하면 최고창의 부호도 마이너스예요. 차수는 바뀌지만 최고창의 부호는 안 바뀌어요. 그러면 원래 지금 7번 같은 경우에 간다 가 끝났네. y는 이꼴 f'x가 2차 함수죠. 2차 함수면서 이게 0하고 2가 보여요. 집어보세요. 그럼 도함수 그래프가 2차 함수지. 근데 2차 함수 보니까 2차 함수인데 그래프 개형으로 봤을 때 최고창계수는 뭡니까? 플러스. 그럼 원래 함수 y는 이꼴 fx는 3차 함수면서 최고창계수가 뭐겠어요? 플러스. 최고창 플러스인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겠지. 그 다음에 이 3차 함수의 극점 x좌표. 잘 봐. 극점 x좌표는 도함수 그래프에서 x절편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0이 되고 이게 2가 되겠지. 동의하세요? 현재 이 상태의 3차 함수는 최대값도 없고 최소값도 없어요. 왜냐면 구간이 없기 때문에 끝없이 올라가고 끝없이 내려가니까. 그런데 지금 구간이 마이너스에서 2까지 주어져 있죠. 구간 설정합니다. 구간 설정해요. 마이너스에서 2까지 주어져 있지. 그럼 2 여기 있고 마이너스 여기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에서 2까지니까 폐구간 마이너스에서 2까지는 이렇게 범위가 설정이 되는 거죠. y는 이꼴 fx가. 이런 범위 내에서 뭘 구하려 했느냐. 이 y는 이꼴 fx의 함수의 최대값을 찾아라 했어요. 그래 보니까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예요? 0일 때 극대값인과 동시에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 0일 때 값이니까 f0이 답이다. 동그라미 3번이 답이다. 이런 얘기야. 지금 방금 도함수 그래프를 보고 fx의 극대역수를 표시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했습니다.